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사 세 번째 키워드 역사문학 그 마지막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유난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많습니다. 열국지, 초한지, 삼국지, 수호전이 대표적입니다. 이 소설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은 소설인데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역사 팩션 대하 소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어느 날 아침에 어떤 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특히 이제 저작거리에서 변사들에 의해서 모노드라마 형태로 공연되던 것을 저자가 취합해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제 소설로 쓰여진 시점이 그 몽골 지배 세력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원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명나라 때 쓰였다는 겁니다. 그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족 선조들의 영웅적 서사를 통해서 그 몽골족에게 지배를 당했던 자신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그 회복하는데 보탬이 되자 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설들 가운데 시대적 배경이 가장 먼저인 것은 열국지입니다. 열국지. 춘추 전국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입니다. 그 명나라 말기에 풍몽룡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는 이제 거의 전부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기는 정말로 잘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 열국지의 주인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국 그 자체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에 걸친 수백 명의 영웅과 책사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도 이제 굳이 주인공을 꼽자면은 제황공과 관중, 그 진문공과 계자추, 또 초장왕과 손수고, 오왕, 함녀, 부차와 오자서, 그 다음에 월왕, 구천과 범녀, 또 여부리와 진시황 등이 되겠습니다. 열국지에서 비롯된 수많은 주요 고사성어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인, 무룡, 관포지교, 결초보은, 토사구팽, 오월동주 등등입니다. 두 번째 작품인 초한지는 진시황의 죽음부터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 사망할 때까지가 배경입니다. 한 작품 안에 진시황 영정, 또 수초패왕 항우, 항고조 유방이라는 중국사의 세 영웅의 죽음이 담겼습니다. 초한지는 작품의 배경 시기도 명료합니다. 기원전 210년부터 기원전 195년까지 15년간이 배경입니다. 이 작가는 명나라 때의 종산거사라는 사람입니다. 또 초한지 역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에서 좀 모자라는 기록은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라는 책에서 보충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기의 이제 한고조 본기, 그 다음에 항우 본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한고조 유방을 도와 나라들을 세웠던 서한 삼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서한 삼걸은 서쪽 한나라의 세 명의 영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유방의 오부려에 나오는 세 사람입니다. 오부려가 뭐냐? 나는 그와 같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유방 자신이 전 항우한테 완전히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한 그 승리 비결이 오부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는 자방만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부려 자방. 특별한 지략으로 천리 바깥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자방이 나를 능가한다. 그 다음에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부려 소화.
나라를 안정시키고 군량미를 제때 공급하는 등의 행정 능력은 소하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부려 한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기필코 취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신을 따를 사람이 없다. 오부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천하를 얻은 까닭은 그 세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뽑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보다 못하지만 그를 뽑은 사람은 나다. 이 말이 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초한지 작가가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 쓴 겁니다. 하여간 유방의 가장 큰 특기는 참모나 좋은 자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유방 자체가 욕도 잘하고 주색과 재물도 심하게 밝히는 날끈달 캐릭터지만은 이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 싶으면 무조건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 유방과 얽힌 고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양약 고구 이어병 충언여기 이어행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양약 고구 충언여기 제가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만은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을 낫게 한다. 그게 양약 고구 이어병이고 진심 어린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삶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충언여기 이어행입니다. 유방은 그것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보다 먼저 그 진나라 수도 함양의 점령군으로 도착했을 때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궁궐의 여인들을 아주 열심히 탐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방이 유방에게 사정없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당신이 건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막장인 줄은 몰랐다. 고작 주색 잡기를 하려고 약탈 따위나 하려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웠느냐. 천하를 건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정신 차려라. 뭐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중국사 대부분에 나오는 여러 군주 같았으면 아마 장량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나 내용이 너무 불손하다고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방은 태도를 바로 고쳤습니다. 장량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후에는 진나라 궁궐의 물건하고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의 항우의 태도는 유방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조건은 처음부터 항우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군사도 많았고 힘도 훨씬 셌습니다. 전투도 하는 족족 거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친 독단으로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 홍문의 연회 때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참모인 범정의 말을 듣지 않고 범정이 그렇게 여러 차례 앞으로 두고 유방은 우리한테 후환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유방을 죽이자고 했는데 유방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우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그 관중 지역에 입성했을 때 이제 그래서 먼저 그곳에 와 있던 유방을 그 당시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오지였던 한중으로 쫓아버렸을 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항우한테 관중 지역을 수도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여러 왕조들이 관중 지역을 도읍으로 삼은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수도로서의 입지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항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에다가 도읍지를 세워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출세를 했으면은 출세를 한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보짓이다. 그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킵니다. 팽성에다 도읍지를 정하는 거.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항우는 자신이 천하를 제패한 것은 기껏해야 고향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뭐 그것에 다름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이제 그때 항우가 했던 말에서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걷기, 즉 금의 야행이란 말이 만들어졌고 그 말이 이제 다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즉 금이 환향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의는 금으로 만든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단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금자가 비단 금자입니다.
그 결과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은 초안대전은 유방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우는 관중을 버렸고 항우가 버린 관중을 유방이 다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유방은 초안대전에서 여러 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유방은 패하기만 하면은 자신이 본거지로 삼았던 관중으로 돌아와서 힘을 쌓은 후에 또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관중 지역이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 평야를 통해서 군량미도 넉넉하게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주나라, 진나라, 또 그 후에 한나라, 당나라 등등 중국의 역대 왕조가 전부 다 시안, 장안, 호경, 함양의 도읍을 정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안, 장안, 호경, 함양 이 전부는 같은 곳입니다. 왕조별로 이름만 다르게 부릅니다. 그게 관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항우만 무시했던 겁니다. 하여간 항우는 매사 그런 식이었습니다. 혼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였지만은 단체의 리더로서는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초패왕이라는 위치도 먼저 차지했고 그 주나라 천자처럼 자기가 중국을 12개로 쪼개가지고 분봉을 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유방과의 마지막 대회전인 해하 전투에서 패하고 5강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제 그 마지막 전투인 해하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날, 하루 전날, 항우가 이제 우민, 자기가 전쟁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자기의 여자친구 우민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사방에서 이제 항우의 고향인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누가 불렀느냐? 항우군을 둘러싸고 있던 한나라군이 적군인 초나라군의 고향 노래를 들려줘가지고 그 군사들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너희들은 이미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 상대방의 전의를 꺾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릴 때 그 항우는 애인 우희한테 절규하듯이 시조를 읊습니다. 그 유명한 해하가입니다. 해하에서 부르는 노래.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도다. 역발산 기계세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는 항우가 타고 다니던 오추마라는 명마를 말합니다.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우희야, 우희야,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게 이제 항우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우희가 이렇게 답가를 했습니다. 한나라군이 이미 천하를 다 빼앗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래소리뿐입니다. 대왕의 의기가 이미 다 하신 듯 합니다. 이제 대왕이 안 계시면 천첩이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희는 이제 항우가 자신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싸움에 구애받지 않도록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패왕과 우희가 이별하는 장면, 이 부분은 언제 읽고 언제 들어도 사실 참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 장국영이 주연했던 그 유명한 그 경극 영화 패왕별이도 이 부분을 소재로 한 겁니다. 우희야, 우희야,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그 항우의 절규는 저한테는 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묵같이 꿈쩍었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 청마 유치원 선생의 시가 연상이 됩니다. 하여간 그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의 승리로 끝나고 그래서 한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삼국지는 그 한나라가 망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40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BC 195년이었는데 여기는 AD 184년입니다. 초한지의 주인공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망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가 세운 총나라, 또 성곤이 세운 그 오나라가 싸움을 벌이던 때가 주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세 주인공은 다 죽습니다. 이 세 주인공이 죽은 후에는 그 유비의 오른팔이었던 제갈량하고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의 간에 이제 머리 싸움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또 삼국지의 마지막 부분은 사마의와 그 자손들이 고평능사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조의 후에, 그러니까는 조씨가 세웠던 위나라를 뒤엎고 사마씨의 나라인 진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이제 삼국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나라는 그 진시황이 세웠던 그 진나라하고는 다른 진나라입니다. 또 춘추전국시대 때 그 삼진분열, 진나라가 쪼개져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나누어졌다 하는 그 진나라와 하고도 다른 나라입니다. 하여간 삼국지도 이제 한나라 말기부터 시작해서 황건적이 난이 일어난 그 1884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진나라가 오나라를 완전히 정벌한 280년까지 무려 96년의 역사를 다루는 만큼 재밌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설 삼국지의 정식 제목은 삼국지연입니다. 삼국지연이. 근데 진수라는 그 당시에 역사가가 쓴 삼국지라는 그 정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명나라 초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삼국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동아시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월탄 박종화 선생, 또 정비석, 황석영, 이문열 등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 삼국지를 자기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또 고우영, 이현세 등의 스타 만화가들이 앞다퉈서 이제 또 그림 소설로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국지는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삼국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풀어쓰고 싶어 할 그럴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 작가마다 좀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는 통상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그 복숭아 향기가 가득한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 그 도원결의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셋이서 힘을 합쳐서 망해가는 한나라를 중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그런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나왔던 그 유명한 문장은 그 후 이제 남자들이 함께 뭔가 좀 큰 일을 도모한다 하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말이 됐습니다. 뭐냐? 우리가 비록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팔을 걸고 술을 한 잔씩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숭아 숲속에서 맺은 맹세 도원결의입니다. 하여간 삼국지도 이제 읽는 내내 고사성어 프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그 유비가 제갈량을 책사로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아주 백면서생에 불과한 20대 중반의 제갈량의 초가집을 그 허리를 숙이면서 3번이나 찾아갔다는 그 고사에서 비롯된 삼고초려. 그리고 이제 유비하고 제갈량의 관계와 우정을 뜻할 때 쓰이는 그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살 수 없다.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물고기다. 그 관계를 뜻하는 그 수어지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 며칠 만에 봤는데 갑자기 아주 사람이 많이 발전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하는, 절겨 인용하는 그 괄목상대, 상대를 보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의를 위해서 그 일벌백계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해서 비록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 하는 뜻의 업참마속 뭐 등등, 정말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사들이 나옵니다.
또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세 나라가 이제 운명을 건 싸움을 벌인 그 적벽대전. 그 적벽대전에서 이제 조조 측을 속이기 위해서 오나라의 노충신 황계가 일부러 자기가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자기 군사들한테. 그래서 일부러 배신하는 척합니다. 그걸 이제 고육지계라고 합니다. 또 바람이 언제 변한다 하는 계절풍의 속성을 미리 알고 있다가 마치 자신이 바람을 바꾸는 초능력자인 것처럼 연출하는 그 제갈량의 두뇌. 또 이제 조조군을 향해서 총공격을 하는 배를 띄우기 직전에 저 요물이 살아있는 한에는 우리는 결코 발 뻗고 잘 수 없다 하면서 그 동맹군의 책사인 제갈량부터 먼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송건의 책사 주유. 그리고 이제 조조를 사로잡은 후에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살려달라는 그 조조의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를 놓아주는 관우. 그 다음에 이제 관우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조조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모양이다. 하늘이 조조를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진인사 대천명을 중얼거리면서 이제 고개를 떨구었던 제갈량 등등. 그 적벽대전 하나만 해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관도대전, 이릉대전, 오장원 전투, 그 다음에 장비하고 조자룡이 한바탕 칼춤을 췄던 장판교 싸움 등등 이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숱한 에피소드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니까 그 삼국지는 정말 과연 명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비 같은 경우에는 삼고초려 때도 그랬었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보이고 이렇게 아랫사람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울고 잘 아랫사람을 잘 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좀 말하자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서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덕불고 필유린. 그게 이제 유비의 용인술입니다. 그 탁현에서 겨우 돗자리 장사를 하고 있었던 유비가 한나라의 황제가 되게 된 것은 덕불고 필유린의 말하자면 용인술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열국지, 초안지, 삼국지로 이어지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역사 소설은 이 삼국지를 마지막으로 대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수호전이 이제 북송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수호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수호전은 도입 부분만 사실일 뿐이고 그 외에는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역사 소설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지, 뜻지자 지가 아니고 전할 전자 전입니다. 이게 다만 북송시대에 송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산동성 서남부의 큰 호숫가에 있던 그 천혜의 요새 양산이라는 곳에 본거지를 삼아서 밀란을 일으켰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인 박납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 난을 평정하는데 앞장섰고 하는 것 등은 이제 송나라 시대의 역사서인 송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 뼈대가 그러하니만큼 뭐 역사소설이라고 해도 또 그건 역시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시대 그 황제는 휘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치는 이제 무슨 고구, 채경 등 아주 탁월한 간신배들한테 맡겨놓고 나라야 어찌됐든 자기는 예술활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만 일삼았습니다. 정말 바보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급나라에 붙잡혀 갑니다. 하여간 황제가 이런 식이니까 나라 안에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천지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도 억울하게 벼슬해서 쫓겨났던 이 송강이라는 사람이 그 하급 관리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하에 말하자면 영웅호걸들과 의형제를 맺은 후에 채천행도, 채천이라는 게 뭐냐? 하늘을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 이런 구호 아래 막 탕관오리들을 숙청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이 수호전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게 하여간 원나라 말에 그 신혜암이라는 작가가 썼고 이 역사는 송사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수호전은 그 후 동북아권에서 쏟아져 나온 임꺽정, 뭐 홍길동, 뭐 이런 모든 의협 소설의 이제 모범이 된 이 소설입니다. 또 이제 소설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는 그 북송 말기의 조정의 부패, 그 다음에 그 관료의 비행 등에 대한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아주 이제 작품성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호전에는 108명의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는데 그 송강 외에 107명, 그 실존 인물이 이제 36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창작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무송과 무대, 그 다음에 방금령과 서문경이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인데 그 부분도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파트가 워낙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그 스핀오프라 그러죠. 외전처럼 만든 소설로 만든 것이 금병매라는 소설입니다. 또 수호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인 그 노지심, 노달, 그 다음에 뭐 구문용, 사진, 뭐 흑선풍, 이규, 그 다음에 무송, 임충 이런 사람들은 다 역사에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여간 수호전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주인공이자 이제 양산박의 제1두령인 송강의 리더십입니다. 그 이제 양산박에 있는 108두령은 전부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했던 전국구 주먹인데, 말하자면 그 무협 107명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송강의 급시우라는 별명이 말해주는 그 송강의 리더십입니다. 급시우가 무슨 뜻이냐? 때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가뭄의 단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은 지금 그 순간 상대가 뭘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걸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수호전까지 포함해서 중국 4대 역사소설의 배경은 전부 극심한 혼란기입니다. 전쟁 소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열국지, 초안지, 삼국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수호전도 이제 북송 시절 송나라 휘종 때 혼란기, 중국이 이제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잇따라 도읍지를 점령당하고 중국 황제가 이민족 군대에게 납치되는 이 치욕을 겪을 때의 일입니다. 하여간 이 소설들을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자주 심하게 난리를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중들은 이제 그때마다 영웅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약간 뭐 메시아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간 소설 속의 그런 상황은 막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오늘날의 중국하고도 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과연 현대판 유방, 현대판 유비나 제갈량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중국의 급시우 노릇을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 문화사 네 번째 단어, 여인천하 편을 하겠습니다. 과연 기나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으로 손꼽히는 4대 미인은 누구인지, 또 가장 치를 떨게 만드는 4대 악녀는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